최 변호사가 그 클라이언트와 언니 하면서 약간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가능하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요즘 들린 소문에 우영우를 늦게까지 보시느라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이 있는데 우영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6화도 보셨을까요? 6화도 봤죠, 당연히. 그 6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탈북민 강도 상해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 건가요? 그 피고인이 한 4년인가 5년 전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 딸이 너무 어려서 그 딸을 이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이제 재판을 받고 내 죗값을 치르겠다 하면서 일어난 재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재판을 받아 도망가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 받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겁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잠수를 타버려요? 네, 재판이 한 번에 끝나기도 하지만 여러 번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갔다가 이제 그 다음 기일에 안 나오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일반인들도 도주 우려로 인해서 구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왜 도망을 가? 어차피 잡힐 건데. 근데 진짜 도망을 가나 보네요. 그렇죠. 잡힐 때 잡히더라도 정말 어린 딸, 뭐 1살, 2살 이런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까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좀 돌봐주고 싶다. 드라마 설정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변호사님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누가 잡으러 와요? 도망을 가면은 이제 판사가 검사한테 재판 중이라면은 소재를 좀 파악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검사는 경찰한테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검사가 그걸 잡으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걸 또 경찰들이 받아서 이제 또 인원을 배치해서 갔다 오는 건가 보네요. 그쵸. 소재 탐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실제 그게 있었군요. 이 우영우 드라마는 현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변호사들이 봐도 괜찮다,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네. 우영우의 친구 최수연 변호사가 탈북민을 변호해준 공익사건 하나 맡았다고 하면서 맞아요.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 다 알려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공익사건이라고 하던데 지금 우영우 변호사가 있는 로펌은 대형 로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대형 로펌도 공익사건을 하나?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대형 로펌이 이제 뭐 프로보노라고 해가지고 이런 탈북민이나 뭐 다문화 가정 이런 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걸 많이 홍보들도 하고 보면은 우리 법인에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하면서 몇 년이 되었다 지금 올해는 이런 활동을 했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우영우에 나오는 사건들 지금 형사사건 3개 했잖아요. 3개 중에 하나는 부잣집에서 사선으로 이제 선임해서 한 거죠. 그거 빼고 2개는 지금 공익사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국선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국선 변호인 선정해주는 프로보노로 이런 걸 하는 거는 글쎄요. 현실과 조금은 이 부분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뭐 100% 장담은 못 하겠는데 가능성 면에서는 국선 변호로 하는 게 더 맞는 사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그렇게 이제 약간 드라마 설정상 이제 네네. 정의를 또 위해서 최수연 변호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국선 공익 사건이면 제가 봤을 때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프로보노로 만약 한 거다 그러면 돈 안 받고 했겠죠. 네. 공익이면 돈 안 받고 한 거고 국선으로 한 거면은 변호사들 국선 변호하면 기본 건당 40만 원 이렇게 받고 해요. 국선을. 적네요. 거의 10분의 1보다도 더 적죠. 그런데 이제 무죄 주장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을 많이 나가니까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금액이 사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죠. 네. 그럼 거의 재능 기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최수연 변호사가 자기 집무실에서 열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장이 밤샌 듯한 복장을 입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조직이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건 리스펙 하는데 모두가 일하는 공간에서 잠옷 차림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선배 변호사들이나 대표, 오너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밤을 샌 거잖아요. 밤을 샌 거고 그 자리가 개인 방이고 공용 공간이 아니고 개인 방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요. 그 잠옷이 그 전에 회에서도 나왔었죠. 그 결혼 정보 업체 갔을 때 거의 이제 본인의 이제 애착 물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방에서 잠옷 입고 있는 그 정도는. 만약에 변호사님도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네. 어서 변호사가 그렇게 네. 밤새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요? 본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사건 하나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다 건강을 잃으면은 다른 사건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네네. 그러겠네요. 변호사도 몸이 망가져버린 순간 그렇죠. 예를 들면 병이 들어서 입원해 버리면은 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해야겠죠. 네. 그건 사실 피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피해고, 다른 의뢰인들한테도 피해고.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제 일이 많아서 그러면은 뭐, 밤에 늦게까지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조금 적게 자고 오더라도, 집에 가서 자고 와야죠.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최 변호사가 우 변호사랑 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네. 교도소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고객을 만나러 이렇게 교도소도 가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갑니다. 저도 가죠. 변호사님도 가보셨어요? 그럼요. 인천구치소에도 가고, 뭐, 서울구치소도 가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보통 엄청 큰 방에 책상 하나 딱 놓여져 있고, 그 수용자 있고, 그리고 변호사 있고 이렇게만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정도 큰 공간에 아주 많은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이 1대1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한 수십 개 있는.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오고 막 네. 그러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워낙 많아서 미리 예약해야 돼요. 예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하고 예를 들어 오늘 사건을 선임했어요. 내일 가고 싶어요. 꽉 차서. 내일 예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마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마다. 막상 그렇게 가면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래도 뭐 1시간 정도 하면은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시간 단위로 뭐 30분 단위로 이렇게 구치소에서는 예약을 받는 거죠. 일반 접견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네, 일반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막혀 있고 그 막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이제 변호인 아닌 일반 접견이고 변호사들은 가운데 한 요 정도 높이에 이제 칸막이는 있는데 이제 기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증거 기록 같은 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죠. 그러면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최 변호사가 그 클라이언트와 언니 하면서 약간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실제로 가능하나?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존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변호사들 중에 보면은 뭐 좀 어린 애들한테는 그냥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반대 입장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라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언니 이렇게 원래 알던 사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만나가지고 갑자기 뭐 언니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 은근히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마음을 탁 열어서 해가지고 언니 동생 하는 게 그게 맞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간 그게 드라마 설정상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동생처럼 했다라는 걸 좀 상황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처음에 이렇게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 했잖아요, 최수연이.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가 워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네.